우리 마케팅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가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아마 가실 거예요. 왜냐면 마케팅 플랜만 들어도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고 다 자신 있으니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시는 분들,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겠지만 또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강의까지 듣고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거래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평범한 주부로 살고 그냥 통닭집 아줌마로 살다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정말 지금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비결도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통닭집 아줌마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통닭집 아줌마 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네, 애덤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제가 진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입니다. 왜 통닭집을 했냐면요, 신랑이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평택에서 10년이라는 동안 통닭집을 했어요. 왜냐면 IMF 때 신랑이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뭔가 먹고 살라고 찾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통닭집이 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얼마큼 열심히 일을 했냐면요, 보통 우리가 일할 때 8시간 근무하죠? 저희는요 14시간, 16시간씩 일했어요. 왜냐면 제가 통닭집에다 뭐를 갖다가 투자를 했냐면 전 재산을 갖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통닭집을 망하면 저희도 쫄딱 망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살 만큼은 살았어요. 왜냐면 통닭집이 안 되는 통닭집이 아니었고요, 그나마 잘 되는 통닭집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한 채 조그만 거 하나 샀고요, 애들도 가리키고 그렇게 살던 중에 언니 때문에 제가 이 애터미 화장품이라는 거를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저하고 애터미하고 첫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가족 모임에 한 번은 갔는데요, 저희 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애터미 화장품을 내놓은 거예요. 저는 언니가 한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 사줘야죠. 팔아줘야 되잖아, 그쵸? 그런 마음으로 한 세트씩을 다 가족들이 사줬어요, 저희 형제들이.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회원가입하면 싸다, 그 말이에요. 저는 2번 다시 돌아볼 것도 없이 얼른 회원가입 해줬습니다. 왜냐면 통닭집 아줌마가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얼른 2번 다시, 이게요 10단계인지 다단계인지 안 따졌어요. 그냥 싸다는 말, 그 말 자체만 듣고 얼른 회원가입 한번 해주고 제가 제품을 갖다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훨씬 좋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화장품으로 내가 평생 그냥 소비자로 써야 되겠네? 통닭집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저희 언니가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화장품 좋니? 야, 너 화장품 써봤지? 화장품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데 언니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이게 다단계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회원가입 돼달라고 그랬죠. 자꾸 물어보는 폼이.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좋다 소리를 못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고향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요 좋아도 좋다 소리를 단번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지만 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 괜찮네, 그냥 쓸만해, 내가 소비자로 쓸게, 이 얘기를 했더니요 저희 언니가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언니도 충청도 사람이잖아. 이 동생 이게 좋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 찾아오고 저를 만날 때마다 애터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어차피 통닭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 이런 다단계는 안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조금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10년 동안 통닭집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제가 그렇다고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좀 말 잘하는 것 같죠? 애터미 세미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문이 트이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하는 이거 봐요, 다른 소리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제가 어차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저는요 언니 나 그런 거 못해라고 얘기만 했어요. 나 그 세미나 안 가, 못해. 왜냐면 언니가 가져갈까 봐 무서워서 화장품 좋다 소리도 안 한 사람이
이런 세미나 가져갈까봐 저는 겁이 났어요, 처음에. 그래서 좋다 소리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언니가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언니가 하루는 저희 집에요, 또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통닭집으로. 그래서 저는 전화를 제가 받으면서 언니 그래? 와 우리 집에.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옆에 있다가 제 옆구리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툭툭 치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유 또 처형 오면 애터미 얘기할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같이 해준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통닭집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제가 찾아가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누군가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줘도 다단계고 10단계고 얘기하면 어때? 나만 안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제가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가 오늘 와서는 애터미 얘기 안 한대. 그냥 통닭만 먹고 간대. 그러면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거짓말 시키고 언니를 저희 가게에 오게 했어요. 오게 했는데 그날 언니에 와서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를 오게 됐어요. 그날도 언니가 와서 통닭만 먹고 그냥 갔을까요? 애터미 얘기 하고 갔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애터미 얘기 하고 가죠. 저희 언니도 그때 말문이 트였었나 봐요. 와가지고 또 애터미 얘기를 또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쁜 동생아, 너 언제까지 벽만 보고 통닭만 튀길래? 네가 와서 한번 알아봐라. 내가 아는 애터미는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진짜 이 애터미로 통해서 큰 돈도 벌어갈 수도 있고 연금성 소득까지 된다 하더라. 거기다가 상속까지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한번 알아봐. 그 얘기를 할 때요, 제가 그때 제 삶을 뒤돌아봤던 거예요. 어머, 내가 진짜 10년 동안 뭐 하고 살았지? 돈이라는 걸 먹고 살려고 벌기는 벌었는데 지금 그만둔다면 내가 노후도 준비도 다 돼 있지 않고 내가 또 이걸로 언제까지 하고 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통닭집으로 평생을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렇게 벽만 보고 통닭만 튀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다 꿈들이, 여자분들은 뭐예요? 결혼하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 하고 사시잖아, 그죠? 누구 잘 만나서. 그치요, 신랑 잘 만나서. 저도요, 저희 신랑 만나기 전에는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정말 시집 잘 가서 나도 편하게 애들이나 보살피고 신랑이나 뒷바라지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현모양처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고르다 진짜 백마탄 왕자님을 골랐는데 골라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더라고. 함께 일해야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냥 놀러 다니고 싶고 누구하고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싶고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내가 뭐가 저기 소중하다고 저렇게 와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저기를 한번 안 가주나 싶어가지고요, 제가 놀러 한번 왔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처음으로 와가지고, 저는 오늘도 이 자리를 제가 운전해서 직접 왔지만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운전도 못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니한테 어떻게 가면 되냐고 하니까 지금 여기 세종시에서 하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에 세미나를 간 장소는 어디냐면요, 대덕특구였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기차를 타고 오래요, 신탄진역까지. 그럼 자기가 마중 나오겠다고. 제가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가게 됐어요. 1시간이란 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서 언니 차를 픽업을 해서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어차피 내가 안 할 거니까 귀를 닫고 들었어요. 회장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담아 안 들었는데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제가 또 1시간이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오늘 세미나라는 걸 들었는데 무슨 얘기하지?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단계 회사라고 내가 얘기를 알고 있는데 아니 어째 물건 사라 소리를 안 하지? 물건 좋고 싸니까 많이 사서 팔으라는 소리를 왜 안 하시지? 몰라요. 그날 회장님이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귀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귀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잘해라. 우리 회장님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잘해라, 집에 있는 신랑한테 잘해라, 와이프한테 잘해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 다단계 회사인데 왜 물건 좋고 싸니까 많이 사서 팔아라, 많이 사라 소리 해야 되는데 왜 가족들한테 잘하라 가지? 왜 부모님한테 잘하라 가지? 그리고 제가 한번 그렇게 와보니까요, 통닭집 마지막 그날 하루는 휴가를 받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세미나 오죠? 듣고 저녁에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잠깐 알바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요, 언니가 오라 소리 안 하는데 언니한테 제가 전화했잖아요. 언니 마중 또 와, 내가 갈게. 왜? 내가 한번 와보니까 그냥 재밌잖아. 시원한데. 오늘 세미나 들어보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시원한 데서 집에 전기세도 아끼고, 그죠? 요즘에 전기세 폭탄 맞는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와 있으면 집에 에어컨 안 드셔도 되잖아, 그죠? 와서 시원한 데서 간식 먹어, 커피 드셔. 또 여기 점심 여기 와서 드셨죠?
점심 드셔. 저도 처음 갔을 때 언니가 2,000원짜리 밥 사줬거든요. 저도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오게 된 거예요. 또 오면서 제가 그 다음에 오면서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금방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처럼 말 못하고 아는 사람 없고 물건 못 팔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애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건을 안 따진대요. 남녀노소도 안 따져, 인물도 안 따져, 학벌도 안 따져, 아무것도 안 따진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조건을 안 따진다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조건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 조건에 제가 맞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조건 궁금하시죠? 뭔지. 그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요, 기존에 내가 쓰던 제품과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나서 좋고 싸다는 생각이 없으면 애터미 제품을 쓰시지도 말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하지 말고 더더욱이나 애터미에서 돈 벌어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조건에 하나가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제가 애터미 화장품 써보고 나서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좋고 싸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평생 소비자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사람도 그럼 할 수 있는 일이겠네. 그런데 겁이 났어요. 금방 하기는 제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저는요, 회원가입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그럼 어떻게 일을 시작했냐, 저는 놀러 다녔어요. 세미나를. 왜? 한 번 와보니까 통닭집 아줌마가 휴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매주 목요일 날마다 이 원데이 세미나를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그냥 강의만 듣고 갔어요. 누구를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요, 언젠가는 몇 번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저 1,000만 원 좀 벌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1,000만 원 번다는 사람이 이분들이 매주 여기에 올라가시는 거야. 세미나 답니다. 지금은 얼마 버신다는 분들이 올라가셔요? 2,000만 원 버는 사람. 회장님이 아무 조건을 안 따진다고 했지만 제가요, 회장님을 100%를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셨거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을 봤냐면 성공자들을 보면서 제가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성공자들이 1,000만 원 버는 성공자들이 올라갔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머, 진짜로 저렇게 평범하신 분들이 성공을 해? 그럼 나도 성공할 수 있겠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더 제가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분들이 올라간, 지금은요 하늘같이 진짜 저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임페리얼 다 가셨어. 보니까 그분들이 오리탕집에 망한 아줌마, 대리운전했던 아저씨, 70이 가까운 할머니가요, 이 1,000만 원을 번다고 올라가셨어요. 그분들을 보니까 야, 저런 분들이 진짜 저렇게 평범하신 분들이 성공을 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저는요, 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거는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왜냐면요, 오리탕집 망한 아줌마가 낫까요? 통닭집 하다 그나마 안 마등한 아줌마가 낫까요? 그쵸? 그거 내 생각이니까 70이 가까운 할머니보다는 제가 젊어요, 안 젊어요? 그러면 누가 나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낫지.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서 나도 괜찮은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막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벌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세미나만 다녔는데 어느 날 세미나에 딱 와서 듣다 보니까 나도 저 1,000만 원 좀 벌어보고 싶은데, 통닭집을 그렇게 둘이 열심히 했는데도 1,000만 원을 못 벌었거든요, 한 달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 1,000만 원만 벌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다 해드릴 거 다 해드리고 싶고, 자식한테도 뭔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싶고, 나도 뭔가를 내가 옷이라도 한 벌 이쁘게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못 벌었잖아. 그런데 애터미 와보니까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1,000만 원 번대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언니, 화장품 몇 세트 팔아야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통닭집 아줌마잖아요. 통닭집 아줌마는 통닭을 많이 팔아야 많이 남아. 그쵸? 그러면 애터미도 와보니까 화장품 장사인 것 같아. 그럼 화장품을 많이 팔아야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화장품 몇 세트 팔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진짜 1,000만 원 벌고 싶어? 그러면 팔지 마. 그럼 사는 얘기가요, 소개시키래요. 네가 진짜 1,000만 원 벌고 싶다면 너 화장품 써보고 좋았지? 그렇지? 그랬더니 그러면 소개만 시켜라. 그럼 1,000만 원 번대요. 이해가 가요? 저 이해 안 갔어요. 이해 안 갔어요, 정말로. 아니, 어떻게 소개시켜서 1,000만 원 버는 일이 있냐고요. 그런 일이 없지. 왜? 나는 생전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믿지는 않았지만 믿고는 싶었어요. 정말 언니 말이 믿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1,000만 원 번다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믿고 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언니가 한 얘기가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진짜 네가 1,000만 원 벌고 싶다면 우리 회사에 있는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빠지지 말고 1년 동안만 다녀봐라. 그게 12번이거든요 12번을 빠지지 말고 다니래요. 대신에 중간에 한번 빠지면 다시 시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10개월 다니고 11개월째 내가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 세미나를, 석세스를. 그러면 내가 12개월째 가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나는 몇 번째 가는 거예요? 그래도 11번째 가는 거잖아, 그죠? 한 달 빠졌을 뿐이지. 근데 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래요. 첫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서 연결해서 쉬지 않고 12번을 다녀보라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면 돼?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러면 1,000만 원 번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다고 했어요 언니한테. 알았어 언니,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진짜 통닭집을 하면서라도 그거는 내가 12번 빠지지 않고 갈게.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통닭집을 하면서요, 부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12번을 석세스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났더니 1년을 다녔더니 1,000만 원 벌었을까요? 근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1,000만 원 못 벌었는데.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조금 하신 분들은 1년 그렇게 다녀보니까 안 돼, 돈이 1,0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됐다고 하니까 됐으니까 저 자리까지 같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를 했냐면 부업으로 했던 거예요. 1년 동안 세미나를 다니면서 통닭집하고 애터미를 부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년을 다녔는데 1,000만 원이 안 됐으면 언니가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돈 많이 버는 통닭집으로 가야지, 그죠? 그 당시만 1년이라는 기간을 제가 부업으로 했지만 어디가 돈을 더 벌었을까요? 통닭집이 훨씬 많이 벌었어요. 그럼 제가 통닭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는 뭐를 선택했냐면요,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 조금 더 많이 버는 통닭집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돈 못 버는 애터미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신랑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통닭집 접자 그랬어요. 저희 신랑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무슨 통닭집을 접자가 하냐고. 왜냐하면 우리 신랑도 남자예요. 남자분들은 제일 먼저 걱정이 뭐예요? 생활비 걱정이잖아. 생활비 어떡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또 저는 철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1년만 한번 해보자. 1년만 하면 진짜 이텀에서, 왜 저는 봤잖아, 성공이라는 거를, 진짜 될 수 있다는 거를 1년 동안 안에 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들, 믿음이었어요. 저는 1년 동안 그렇게 다니고 나니까 제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섰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1년이라는 기간을 세미나를 다니고 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저 안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랑한테도 통닭집 그만두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고민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자기가 저를 따라서 원데이 다니고 석세스 다니고 다녀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정을 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만두자. 그래서 저희는요, 그만두자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닭집 어디다 내놔야 돼? 네? 부동산에 내놔야죠. 뭐 하려고? 권리금 받으려고. 그래서 생활비에 좀 보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렸냐면, 그날로 그만두자 한 그날로요, 통닭집 문 닫았습니다. 주인한테 전화해서 가게 안 한다고 했더니 원상복귀만 하고 가래요. 10년 동안 세를 잘 줬으니까 원상복귀만 하고 가면 보증금은 빼주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원상복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신랑이 그걸 하더라고요. 고물상에 전화를 해서 이 안에 집기 다 가져가는 대신에 칸막이 하나만 떼어주세요 하니까, 고물상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좋죠. 그 안에 뭐 튀김기 있죠, 냉장고 있죠, 에어컨 있죠 하니까 그거 다 가져가는 대신에 칸막이 하나만 떼어주니까 그날로 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로 가게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장사하다가 오늘 딱 가게 문 닫고요, 장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소문이 났어요. 그 동네에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에? 그치, 어제까지 장사하던 내 옆집 사람이 문 닫고 안 해. 그러면 이 집이 장사가 그래도 그나마 잘 되는 집이었어. 그러니까 망했다 소리는 안 해요, 그죠? 장사가 그나마 잘 되던 집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복권에 당첨돼서 야반도주 했다고.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당신은 못 갔고요. 한참 지나서 갔다가 그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 복권에 당첨된 건 맞아요. 그런데 애터미 복권에 당첨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나니까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했어요? 가게 문을 바로 닫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전업이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믿음이, 회사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첫째로 회사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제품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회사는 지금 오늘 이렇게 세미나 들어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지금은요, 누군가 설명 안 해줘도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고 다 애터미가 이제 대외적으로 다 이제 보장이 돼, 이렇게 좋은 회사라고,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만 하시면 되고요. 제품은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사장님들 쓰고 싶었어요? 저는요, 애터미 제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엊그제 뭐 나왔어요, 신제품? 네? 우리 돈가스 나왔잖아요. 돈가스. 치즈 돈가스 나왔죠? 사신 분 그래도 많으시네요. 돈가스요, 몇 분 만에 품절되신지 아세요? 10분도 안 됐대요. 10분도. 먹고 싶어 죽겠는데, 먹어보고 싶은데 그 정도로 애터미가 지금은요, 상품은 정말 좋고 싸게 절대 제품 절대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은요,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먹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이런 제품이라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야죠.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데일리팩 아까 얘기를 하더만, 그죠? 데일리팩 막 붙여보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에요,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그죠? 안 그래요? 퉁퉁 부어요. 그러면 사장님들 뭐 하셔야 돼? 데일리팩 하나를 딱 붙이면 돼요. 뭐? 무슨? 쿨링 데일리팩을요 딱 붙이면 붓기가 확 빠집니다. 그만큼 제품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생활 필수품이라 재구매가 일어나는지 내가 써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고요.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거기에.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장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안 해봤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다고? 왜냐면요, 저희는 애터미는 제가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애터미 일하는 거예요. 보니까 생활이 일이에요, 생활이. 왜냐면 제가 잘 때 보니까요, 애터미 제품을 다 쓰고 자는 거야. 베개도 애터미 베개 비고 자죠. 이불도 애터미 이불 대고 자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하러 가요? 샤워실로, 욕실로 가서 씻어야 되잖아. 가보니까 애터미 제품을 다 쓰고 있어, 그죠? 나와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화장을 하잖아, 화장대를 보니까 애터미 제품이 다 있어. 애터미 제품으로 화장 쫙 하고 와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어야 돼, 아침에. 근데 아침에 여러분들 뭐 드셔요? 밥 많이 해서 드세요? 그랬더니 뭐를 먹죠, 지금? 쉐이크 먹잖아요, 쉐이크. 흔들기만 하면 되는 거, 그죠?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오늘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다 우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신다 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데 뭐가 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방금 나와서 설명해 주신 우리 김범순 스타마스터님께서 수당체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수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냥 수당만 내가 쓰는 걸로 받아가면 되지만, 우리같이 좀 나는 더 벌고 싶다, 돈을. 애터미로 진짜 나도 인생 한번 역전을 시켜서 저런 통닭집 아줌마처럼 나도 일해서 큰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를요 어떻게 했냐면요, 뭐를 갖고 얘기했냐면 끈기를 갖고 했습니다. 끈기. 왜냐면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은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저 끈기 하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끈기를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 저는요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요, 언니가 어디 살았냐면 청주 살았어요. 저는 평택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곳곳에 센터가 있어서 많이 배우죠. 그때는요 센터들이 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어. 그런데 언니를 만나자니까 내가 운전도 못하고 가죠.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어. 세미나 와서 만나는 게 고작이었고요. 센터를 내가 대전이나 대전 쪽으로, 그때는 제가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못 배웠는데 어디서 일을 배웠냐?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말 못하고 아는 사람 없고 물건 못 파는 사람은 나처럼 쓰는 소비자만 만드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도 누군가를 처음에 회원가입 시키고 싶어. 이게요, 이제 제가 부업할 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부업할 때 한 일이 전부더라고요. 그 일을 지금까지도 저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업할 때 처음에 한 일이 그게 다더라니까요.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요. 괜찮겠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회장님 강의 듣다 보니까 누군가를 회원가입 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제일 잘 들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친정 식구가 제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 식구 누군가를 회원가입 시켜야 되겠다고 봤더니요, 언니가 다 시켜놔서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나도 누구를 가입시키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잘 들어줄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두 번째 가족이 있더라고. 그 가족이 누구냐? 시댁 식구예요. 왜? 나도 시집 온 사람이잖아. 시댁 식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시댁 식구를 찾다 보니까요, 저희는 2남 3녀예요, 시댁에. 근데 신우가 셋이나 되고 동서는 한 사람밖에 없어, 나하고. 그죠? 남자들은 둘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신우 찾아가는 게 쉽겠죠. 신우들은 셋이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신우는 어려워. 그죠? 그래서 신우는 못 찾아갔어요. 제가 못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갔냐?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를 찾아가지고 제가 언니가 했던 거랑 똑같이 내가 애터미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희 애터미 화장품을 내놨더니 형님이 화장품 장사 시작했다면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써줄게. 그러면서 저희 동서도 흔쾌히 착하니까 화장품 한 세트를 사줬어요. 그런데 저는 목적이 뭐였냐면 써주는 것도 좋지만 회원가입을 시키고 싶었잖아. 그래서 회원가입 얘기를 했더니 저희 동서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형님, 저는요 다단계에는 절대로 회원가입 안 해요. 그냥 형님 코드로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쓸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돼, 동서. 나 회원가입 한 사람도 못 시켰거든. 동서가 해줘야 돼. 그랬더니요, 자기는 절대로 회원가입 안 한대요. 근데 제가 설득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싫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저한테 해줬어요, 회원가입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집에 안 갈 것 같았나 봐.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절대로 피해오지 않게 해주세요, 형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게 해준다고.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서 저희 동서를 회원가입을 시키고 제품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에 와서 저도 언니가 한 것처럼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전화로 물어봤어요. 동서 화장품 썼어?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요, 저희 동서가 하는 얘기가, 형님 아직 안 썼어요. 내가 왜? 그러면 지금 쓰던 게 많아서요, 그거 다 쓰고 쓸게요. 그러니까 내가 막 쓰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그리고 저는 뭐를 했냐, 그래도 회원가입하고 한 세트 사줬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요, 계속 세미나 다니는 일만 했습니다. 와서 혼자 들었어요. 그냥 혼자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애터미 화장품을 써보고 나서 정말 좋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이 자리에 다 모시고 오세요.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사업자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 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이 자리에만 모시고 오래요. 그러면 본인이 다 해주신다고. 그런데 저희 동서가 쓰고 좋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형님, 이거 진짜 화장품 좋은데요? 내가 뭐 써봤는데? 그랬더니 에센스를 써봤대요. 다른 게 떨어져서 에센스를 써봤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회장님한테 배웠잖아요. 이 자리에 와야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동서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좋다 소리 했잖아, 화장품 써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그때 못했어요. 뭐 여기 세미나 금방 가보자 이 소리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동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 사람만 소개시켜주라고 했어요. 우리 동서한테 제가요, 부담될까봐 두 사람도 얘기 못했어요. 동서 화장품 좋았지? 한 사람만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안 돼요, 형님, 못해요. 내가 왜?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우리 동서가 과외 선생님이었었거든요. 나는 그래도 과외 선생님인데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애터미 얘기를 하냐고, 다단계 얘기를 하냐고. 못한대요. 나만 써줄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왜 그랬냐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인맥이 많았다면 저희 동서 안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야. 저희 동서 밑으로 제가 평택에서 아는 사람들 회원가입은 시켜놨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회원가입 못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소개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만만한 게 동서야. 그죠?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동서기 때문에 동서를 끊임없이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만 소개시켜달라고. 뭐 어떤 때는요, 전화도 안 받아요. 오지도 말라가고.
자기 그럼 애터미도 안 쓸 거라고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는 믿는 구석이 그래도 거기라 막 갔어요. 찾아가서. 어느 날인가는 집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둘이 주방에서 부엌에서 누가 일을 해요. 동서지간에 일을 하잖아. 둘이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그때 약간 말문이 트였을 때인가 봐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말문이 트였을 때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애터미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동서한테. 동서 있잖아, 애터미가 이렇고 회장님이 이렇다 하더라, 여행도 이렇게 보내준다 하더라, 아까 얘기한 뭐 10 얼마라겠어 수당, 예? 14만 6,200만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했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제가 애터미에서 많은 얘기를 알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들은 대로 얘기를 했더니 저희 동서가 뭐라고 얘기냐면, 형님 제발 시끄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나 애터미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근데 거기서 제가 더 얘기하면 물건도 안 써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알았어 동서, 그러면 내가 안 할게 하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얼굴을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애터미 얘기가 또 나온 거야.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동서 한 번만 가보자. 동서 한 번만 들어봐.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거든.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지만 그래도 애터미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괜찮은 회사더라. 그러니까 한 번만 동서가 가서 들어봐줘. 그랬더니 지겨웠나 봐요. 그 말이 하도 애터미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니까 지겨웠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가까운 데로 한번 찾아보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전까지는 못 오겠다는 얘기예요. 멀어서. 과외 선생님들은요 바빠요. 애들 학교에서 오면 다시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쁘니까 시간을 못 낸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까운 센터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센터를 찾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 동서는 구리 사는데요, 의정부에 센터가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센터가 감사해요. 고맙고. 그 센터가 가능센터였어요. 의정부 가능센터. 우리 조성문 총장님이 하셨던 그 센터를 제가 소개를 받아서 그 센터로 우리 동서를 초청을 해서 한번 강의를 듣고 났는데, 2시간 강의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강의 듣는 것도 아니에요. 2시간 강의를 딱 듣고 나더니 저희 동서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2시간 강의 딱 듣고 나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아니 형님 이거 부업해도 되겠네요? 아니 내가 저한테 사업하라겠까? 저 사업하라 소리 안 했어요. 뭐만 하라고? 한 사람만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던 사람이 이거 부업해도 되겠대요. 다른 사람 강의 2시간을 듣고 나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서 맞다, 그거다. 부업이 별거냐? 한 사람 소개시키면 그게 부업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업이 별거예요? 사람 소개시켜주면 부업이지, 그죠? 내가 써보고 좋아서. 그랬더니 그거는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동서도 부업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내가 이제 역시 우리 동서가요 수학과의 선생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똑똑하구나. 그러면 내가 회장님 강의 듣게 하면 역시 또 틀려지겠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 강의를 초청을 했더니 바로 못 왔어요. 그때도 몇 개월 있다가 대전에 와갖고 우리 회장님 강의를 한번 딱 듣고 나더니 생각이 또 바뀐 거야. 형님 이거 사업해보겠대요 자기가. 형님 이거 사업해야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도 그때 제가, 그래 동서 사업해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랬으면 저요 아마 지금 제가 그때 말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말렸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야 동서 무슨 사업이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일은. 왜?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말렸다니까요. 그때 만약에 안 말렸으면 저는 지금 크라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로얄밖에 못 왔어. 그래갖고 제가 왜 말렸냐면요, 그때는 저도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부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라 소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동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전업으로 나오고 나서 저희 동서도 한 6개월인가 8개월 후에 저보다 늦게 나와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동서도 2억 연봉자 안에 들어와 있고, 저도 2억 연봉자 안에 들어와 있고, 저희 언니도 2억 연봉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진짜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소비자 만들었거든요. 소비자 만든 사람한테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모시고 왔거든요. 그냥 가보자고. 싫다고 해도. 그게 뭐냐면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없으면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끈기를 가지고 포기를 안 하시면요 그 일 다 해내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죠? 그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왜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또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애터미가 어떻다는 것만 알면, 진짜 애터미가 어떤 회사라는 걸 알면, 제품이 어떻다는 걸 알면 그 사람한테 이익 주는 일인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조직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회원가입만 시켜놓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후속 관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후속 관리를요 왜 해야 되냐면, 진짜 지금은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제품 쓰게는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언제 생각이 바뀌어서 나올지 몰라. 저는요, 우리 동서한테도 그렇지만 저의 밑에 파트너 한 분이 또 있어요. 저희 동서 밑에 파트너도 그렇게 애터미를 안 한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랑 같이 옛날에 일하셨던 분인데 정말 착해서 회원가입은 해주고 제품을 써주는데, 애터미 일하자고 얘기를 하면요, 그분도 좀 기가 얇았어요. 저랑 똑같이 평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오자 가면 놀러 가자고 해요. 제가 어떻게 놀러 가자고 했냐면, 그때는 언니 기차 타고 그냥 우리 여행 가자, 그래서 왔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와서 들어보면 진짜 괜찮거든. 애터미가 들어보면 하고 싶거든. 그러면요, 그때는 막 둘이 마음이 부풀어서 가요. 기차 타고 둘이 가면서 야, 우리 이걸로 진짜 부자 돼보자 막 이러면서 막 큰 꿈을 꾸고 가. 그렇게 꾸고 가면요, 왜 같이 일해보겠다는 거잖아. 집에 가면 그 다음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계속 신제품이 나오면 얘기했고, 그분도 또 착하니까 제가 얘기하면 또 써주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3, 4년 지났는데요, 직장 다니던 직장을 잘렸대요. 잘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언니 애터미 나와서 알아봐 그랬더니 저희 센터에 출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센터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한 3개월을 또 세미나를 다녔어요. 세미나를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가갖고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 저한테. 그때는요, 제가 국장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샤론 호주야 때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 국장님 뭐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언니니까, 사적으로는 언니니까, 야, 있잖아, 내가 동생, 그때는 야, 내가 진짜 적성이 안 맞나서 그 일 못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 왜? 언니 왜? 저도 이제 언니 왜? 그랬더니 야,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도 없잖아. 같이 하자고 얘기는 했는데 뭐 안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알았어 언니, 그러면 정말 언니 적성에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대신에 언니 제품 좋지요? 그래, 제품 좋대요. 그럼 소비자로 쓰세요. 그냥 소비자로 쓰고 사무실 안 나와도 됩니다.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나오셨더라고요. 밤새 고민을 해봤대요. 그분도 밤새. 진짜 여기를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적성에 안 맞다고 여기를 안 나가면 저 동생이 2번 다시는 안 불러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밤새 다른 데 가볼까, 그 전에 하던 일을 해볼까 해봤더니 나이도 거의 50대 후반이야. 정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 조금 있으면 또 잘려. 또 어디 다른 회사를 들어가 볼까 했더니 이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 일을 못 따라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동생이 2번 다시 안 불러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몰라요. 그때부터는 그만둔다 소리도 안 하시고요, 진짜 열심히 뛰셨어요. 3년을 밤낮 안 가지고 뛰셨어요. 어디서 누군가가 오라가면 다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3년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이제 구축이 돼 있겠죠. 밑에 파트너들도 막 생기고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진짜 안타깝게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진짜 중환자실까지 갔다도 계시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일을 못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제 센터에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센터는 나와서 계신데 이렇게 여기 와서 오랜 기간이란 차를 못 타고 다니고요,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어갖고 아직도 손도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분한테 뭐가 들어갔을까요? 3년이란 일을 한 대가가 수당으로 매달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뭐 그게 연금이죠. 사장님들 연금이 따로 있어요? 꼭 나이 먹어서 받아야 연금인가요? 내가 일 못할 때 받는 게 연금이지. 3년이라는 시간을 일했는데 그 대가로 연금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2년 동안 일을 못할 때.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진짜 제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저도 받았었어요. 내가 저 언니한테 애터미 하락해서 사고가 났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자식 보기가 두려워. 왜 그 사고 난 그 언니의 자식들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내가 괜히 애터미에서 하겠어 사고가 났나? 애터미 안 했으면 사고 안 났을 건데, 막 이런 내 자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니의 수당을 보면서 제가 이건 잘한 거구나. 만약에 사고는요, 애터미 한다고 해서 꼭 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언제나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언니가 애터미 안 하고 사고가 났더라면 수당이 들어갈까요? 그 수당으로요, 뭐 했을까요? 병원비는요 그렇게 많이 이제 할 정도는 아니고 간병인을 쓰실 거예요. 간병인을. 그래서 편하게, 식구들이 다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지금은요, 제가 가끔 수당을 물어봐요. 언니 얼마나 수당 받아? 이렇게. 지금 뭐 600, 700, 막 800까지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다 애터미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장님들 주변에 애터미를 모르시는 분이 있거나 알고도 아직 안 하시는 분, 물건 안 쓰고 계신 분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리시라고요. 그분한테 뭐를 해줄 수 있어? 연금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애터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애들이 다 애터미를 알아본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와 있을 거요. 처음에는 엄마가 일한다고 할 때 뭐 이게 얼마나 돈이 되겠나 싶었겠죠. 자기들은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엄마의 그 수당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걸 보니까, 아, 이 아이 사는 정말 정직하게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이게 맞네, 말이 진짜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알아본다고 지금 나와서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애터미의 소중함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기만 가지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일만 하면 회사에서 다 해주잖아. 시스템대로 다 적용해서 내가 수당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죠? 다 회사에서 다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나는 그럼 뭐만 하면 돼? 이 제품 가지고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알리는 일만 하시면 돼. 나 쓰고 내가 좋은 거 이웃들한테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 못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연금을 받아갈 수 있다면 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셔야 되지. 진짜 애터미가요,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귀중한 이게 도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요, 외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강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통닭집 아줌마가 성공했다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계, 우리 지사가 있는 나라들은 다 가고 있어요. 가면서 이렇게 못하는 강의라도 하면요, 그 중에 제 강의를 듣고 진짜 일하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왜 가냐, 그런 나라를 가보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왜?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요, 회사에서 얘기하러 갈 때 저는 두 말 않고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뭐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보다 더 훨씬 잘나셨잖아요. 훨씬 더 똑똑하시잖아요. 아는 사람도 훨씬 많으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거고요. 외회를 나가다 보니까 참 애터미라는 도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뭐가 되냐면 희망이 되고 있어요. 희망이. 내일 모레 어디가 열린다고 하죠? 오픈이? 호주가 열린다고 하죠? 진짜 그 나라도 얼마나 힘든 나라겠어요. 비행기를 여기서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돼. 지금 우리 로얄들이요, 그쪽에 많이 가 계셔가지고 이제 오늘 다들 떠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게요,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필리핀에도 진짜 잘 사는지는 않잖아요. 근데 애터미 희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제가 지난달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을. 그 전달에는 어디를 갔다 왔냐면 대만을 갔다 왔어요.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갔다 오면, 야, 내가 한국에서 애터미 만난 게 이렇게 다행일 수밖에 없구나. 진짜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애터미 만난 거를요, 진짜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외국에 계신 분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애터미에 희망을 걸고 그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애터미가 진짜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제품이 그만큼 좋고 싸기 때문에. 그렇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뭐죠? 우리 무한단계로 인정을 해냈잖아요. 무한단계로. 왜?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애터미가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가서 보면요, 나라마다 다 뭐가 틀리냐면 문화가 다 틀려. 그죠? 근데 애터미 문화는 어디를 가든 똑같더라고요. 외국에 가도 애터미 문화는 똑같고요, 한국에 와도 똑같고, 어느 나라를 가도 애터미 문화는 똑같아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한국에 계시더라도 애터미 문화가 뭔지는 알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애터미 문화가 뭘까요? 원칙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 안 지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 튼튼한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원칙을 누가 먼저 지켜야 돼? 나부터 지키셔야 돼. 내가 원칙을 안 지키면요, 이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 사장님들이. 절대로 누군가 유인행위 하지 마시고 베팅 시키지 마시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그 원칙을 잘 지키면 이 회사가 100년 가고 200년 가고 하셔야지 상속도 되고 연금도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칙 중심의 문화가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동반 성장의 문화. 우리 회사도 성장을 하지만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도 함께 성장을 하자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 우리 회원들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반 성장의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성공한 회사들이 많죠? 같이 성공한 우리 사업자들이 많죠? 그렇게 동반 성장을 같이 이뤄가고 있고요. 세 번째가 나눔의 문화가 있습니다. 나눔의 문화도 지금 정말 제가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다녀요. 저희가 4월 달인가? 우리 뭐 했어요? 애터미론
했죠? 그때 얼마가 모아져서 우리가 후원했죠? 5억이라는 돈을. 5억이라는 돈을요, 진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그거더라고요.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나의 조그만 거, 우리 회원들의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렇게 큰 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워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내년에. 그래, 여러분들 거기에 참석하셔야 되나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나는 조그만 거 하나지만 그게 큰 돈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게 애터미의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재심 합력의 문화가 있습니다. 재심 합력의 문화. 제 파트너가 지금 호주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못 갔잖아. 그럼 누가 가서 해줘요? 오늘 가신 분들이, 다른 리더들이 해줄 거예요. 강의를 해주면 그 강의 듣고 그분이 힘을 받아갖고 애터미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안 갈 때 제가 호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가서 제 나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사 세미나에 오는 모든 형제라인 분들한테도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성공하자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저희 재심합력의 문화예요. 그것 때문에 애터미가 승승장구할 수 있고요,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화만 잘 아신다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 못 하실 분들은 없어요. 그럼 뭐만 갖고 얘기하시라고? 믿음과 끈기만 갖고 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가족 얘기 하지 말라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들이 보통 애터미를 지금 5, 60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얄에 이렇게 2억 이상의 연봉자가 지금 5명이 있고요, 1억 이상의 연봉자는 4분이 있고요, 오늘 사회 보시는 저분은 저희 사돈입니다. 사돈. 그러니까 이렇게요, 곳곳에 저희 가족들이 네. 애터미를 하는 분들이, 저분은요, 제가 애터미를 안 했다면 사돈인지도 모르고 지날 분이었어요. 그런 사돈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다 함께 동참을 하고 있고요, 함께 성공하니까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가족들이 이 자리에 안 오셨더라도 진짜 애터미가 어떤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제품 쓰게 하시고 꾸준히 쓰게 하시다 보면 그분들도 사장님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제 일한다고 나오실 겁니다. 사장님들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더위에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끝까지 남은 여러분들은 다 5천만 원 버실 그런 사장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